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걸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참여를 통해서 또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중간중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상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7%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79%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실 보통 명절 전에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장세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명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4일 동안 쉬거든요. 그 4일 동안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특히나 지금 중동 리스크도 있고 세계는 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명절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휴일을 앞두고 매수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보다는 휴일을 앞두고는 매도를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좀 많은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아무래도 매수세가 조금 따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을까? 역시나 저 PBR 관련주들 역시나 급등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라던가 금융 쪽에 이제 뭐 금융산업 쪽의 움직임들이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미리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 걸.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확전 소식이라던가 뭔가 이런 것들은 없는 걸 봤을 때 저기도 나름 안정적으로 가고 단기적인 악재로만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굳이 지금을 뭐 명절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안 사놓고 또 약간 이렇게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는 이렇게까지 원래 올라오는 일이 조금 드물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죠. 저 PBR 관련주를 어떻게든 간에 밸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2차전지 쪽도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와주면서 지금은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약간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차전지가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뭐 양극재 판매량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반대쪽으로는 이제 반대편으로는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이제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판 자동차 대수가 한 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숫자죠. 그래서 한 대 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전기차의 거의 대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거기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금 판매량 주춤하다는 것을 사실 주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2차전지 조금 이렇게 리스크가 생긴 거 아닌가? 라고 보는 입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도 지금 이렇게 다시 강하게 날아갈 수 있는가 하면 저 PBR도 아니고 실적이 엄청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시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뭐 눈부시게 날아갈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건 힘들 것 같고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지금 분위기가 저점을 깨면서 더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투심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게 되고 초전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런 것들도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은 각종 다양한 테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 실속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실속 있는 종목들은 없지만 아마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향후 한 1개월 또는 뭐 길게는 4, 5개월까지는 수급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자기들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주가 올리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하지만 이미 올라간 주가의 종목들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걸 더 끌어올리기가 버거울 거고 아마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버거운 일일 거고 지금은 신저가에 있던 종목이라든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린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보여지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위쪽에서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에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개미들의 매수세를 자꾸 끌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죠. 근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주도가 된다면 역시나 반도체 업종도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가 대장인가 하면 그건 아니죠. 당연히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장이 될 텐데, 얘도 지금 우상향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볼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저는 하반기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최대한 우리는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매매를 할 돈이 없다면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것이 좋고, 내 종목을 어루만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식이 없다면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에서 수익을 좀 내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는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보면은 역시나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빠져내려가고 이런 일들도 되게 많은 상태라 보니까 팔 걸,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내가 사야 되나? 이런 타이밍들을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안 하고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맨날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짜드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날리지 않고 잡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바닥 종목들이 급등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 많이 받아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상담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네, 저기 현대백화점 68,300원에 32%요. 6만 얼마요? 네, 68,300원.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많이 올라와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 관련주긴 한데, 사실 현대백화점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 관련주긴 하지만 이게 백화점 소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마음껏 편하게 가가지고 쇼핑을 하고 오기에는 가격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백화점 물건은 조금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마음껏 쇼핑을 하고 오거나 뭐 이렇게 뭐 흔히 집 앞에 가듯이 이렇게 가서 물건을 사오고 이러는 분들이 백화점 가지는 않죠.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상설 할인 매장 같은 걸 많이 가잖아요. 아울렛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가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옷이든 뭐든 좀 싸게 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소비하는 행태인 거지, 백화점은 이제 그럴 때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어떤 소비 행태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요즘에 경기 침체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얘들은 사치품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물 같은 거 사러 갈 때, 향수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선물 사러 갈 때도 가고, 그리고 뭐 명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러 갈 때도 백화점을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요 특성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 쪽에 더현대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치는 경기를 안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어쨌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돈을 쓰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백화점은 VIP 영업만 해도 먹고 산다 할 만한 정도로 이제 그런 쪽들의 매출에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든가 소비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도 지금 PBR 자체를 본다면은 낮아요. 이것도 BPS가 지금 20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뭐 한 5만 원대밖에 안 되니까 어때요? 자산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싸잖아요. 현대백화점도 자산이 왜 많냐면 건물을 엄청나게 지었으니까 부동산과 그 건물 가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자산 가치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낮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소비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진 상태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물 만난 물고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맞아요.
근데 지금까진 가뭄이었는데 이제 비가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땅이 점점 축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초입부예요. 지금은 약간 초반. 그래서 지금부터 막 계속 날아갈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두 방울 떨어졌는데 무슨 갑자기 여기 새싹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시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올라왔을 때 추가하면서 하려 하지 마시고 이거 냅두면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거 단기적으로 잠깐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 PBR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정부 이야기와 금감원의 이야기와 뭐 금융위원회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가속력을 점점 붙여 나가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매일같이 나오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저 PBR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는 동안에는 주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가게 되면은 한 5만 2, 3천 원 이하로 2천 원 이하나 이렇게 5만 원대 가깝게 내려가게 될 텐데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탈출이 가능하고 수익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은데 부담이 안 되나요? 비중이 32%인데 벌써. 그래서 네, 좀 부담은 되는데요. 부담 되는데 만약에 현금이 조금 있다면 저는 뭐 약간 승부수 개념입니다. 이건 무조건 뭐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 승부수 개념으로 한 5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그다음 탈출을 한번 노려보자. 일단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를 낮춘다면은 지금 6만 8천 원에 들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6만 5천 원 목표가로 잡고 5만 원대에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손질하면 어떨까요?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대표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 13,000원에 10%요. 13,000원에 10%요. 네네. 일단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은 뭐 주가가 내려와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네네. 당연히. 네. 그래서 당연히 적자가 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데다가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근데 네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전에 비전 프로라고 아세요? 네네. 애플에서 만든 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에서도 지금 LG에서도 이제 그런 비전 프로와 같은 이제 메타버스 기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올해 출시를 한번 목표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디스플레이는 사실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님도 지금 제 얼굴을 보는 것도 디스플레이로 보고 있는 거고 이 디스플레이가 과거에는 흑백이었는데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혁신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것뿐인 거지 뭐 혁신이라고 할 만한 디스플레이가 점점 상용화가 된다면 이건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좀 변화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가지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LCD가 지금 중국에서 뒤쳐졌고 뭐 OLED가 중국에 좀 뒤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지만은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온 만큼 지금의 LG 디스플레이는 신저가다. 그러니까 너무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만큼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될 만큼 반영이 됐고 이제부터 변화가 생기는 족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최저점이 제가 어딘지를 맞출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점이 어딘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뭐 8,000원이 될지 13,000원이 될지 11,000원이 될지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우리가 몇 년 뒤든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시기는 최저점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기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토시안 안 틀리고 몇백 원, 뭐 10원짜리 안 틀리고 제가 맞출 수는 없는데 이 시기 자체는 전 최저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만 가면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가격 자체가요. 가지고만 갈 수 있으면 되는데 못 가져가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또 LG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주가가 잘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올라가는 기업이 LG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갈 때 추가하면서 하면서 매수가를 낮추고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내려갔을 때 최근만 본다 하더라도 10,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흔적이 보이잖아요. 11,000원 정도까지. 그러면 11,000원쯤 내려가면은 비중을 늘린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올라오면은 15,000원, 6,000원 올라오면 조금 팔아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샀다 팔았다 많이 만져가면서 가면은 별로 어려운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오늘 신주 인수권이라고 유상증자 때문이죠.
네. 네, 그게 들어왔는데 네. 그건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냥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얘가 지금 유상증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건데 유상증자를 받으실 거면 이거 들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를 안 받을 거면 팔아도 되는 거죠. 그건 안 이제 팔고 그냥- 뭐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의 자금 상황에 따라서 네. 좀 다르게 결정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파세요, 가져가세요라고 제가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이거 팔아도 상관없는 팔아도 거고 상관은 없죠. 예, 팔아도 네. 상관은 그리고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 갖고 것처럼 있는 것만 가져가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더 사셔도 되는데 어차피 모아갈 생각이라면 굳이 팔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 저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네네. 지금 자금 계획이 뭔지를 제가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네. 그죠? 아, 그러니까 뭐 가져가세요, 모아가는 파세요가 안 된다고 중이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뭔지는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네. 권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거를 팔면은 네. 유상증자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 안 팔면 네. 유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니까 잘 결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피처요. 포스코 퓨처 M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2만 4천 원인데 25%예요. 예. 요거를 어느 선에서 이거를 매도를 좀 했으면 좋을까? 가장 기본은 좀 본전입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뭐 기업이 좋네 많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네. 2차 전지는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고점인 거, 거품인 거 다 알아요. 네. 이거 네네. 사신 분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어요.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전부 다 거품이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 거품을 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뭐 어떻게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전 찾는 게 일단 1번 목표지. 그러니까 거기- 본전까지 올라오면은 팔아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본전까지 올라올까요가 궁금한 게 아니라 본전까지 올라오면 팔아낸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요. 시청자님한테.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와도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 1번이고 그게 네. 1번이고 그냥 본전에서 팔아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반등이 좀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분석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지금 뭐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앞으로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기차 판매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되는데 더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안 만들 건데 뭐 배터리가 왜 필요하고 2차 전지가 왜 필요합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얘들 네. 매출이야 전기차가 없던 시절에서 갑자기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없었는데 테슬라라고 네네. 하는 이 회사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점점 만들기 시작해서 도로에 한 개도 보이지 않았던 전기차가 점점 보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없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는 많이 팔리겠지라고 생각해서 배터리 주문도 많이 넣고 많이 생산해 놓고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막상 팔려고 하니까 전기차가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전기차를 타는 사람도 중고시장에 내놔버리고 있고 중고에 매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차가. 그리고 그렇죠. 새로 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난 전기차 안 탈란다. 아직은 이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네. 없는 거예요. 테슬라도 우리나라에 막 뭐 1000대 계약을 했네, 뭐 5000대 계약을 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난달에 한 대 팔았다니까요. 한 대.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 너무 불편해서 안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이 재고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한때 없다가 만들다 보니까 신기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간 케이스는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한 선반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안 만든다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쳐갖고 5만 원까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앞으로 계속 만들긴 할 거니까 우상향하면서 올라는 가되 쉬어갈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기차가 네. 뭐 전망이 어떠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좋은 산업이긴 한데 지금은 너무 과하게 섣부르게 이제 급하게 물을 들이켰으니 조금 쉬면서 숨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주가는 올라온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러니까 쉬어갈 타이밍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 잠깐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반등 때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전기차에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한 건 전망이 어떤가요? 앞으로 또 올라갈까요? 이게 궁금하겠지만 저는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올 수 있을까? 모르죠. 사람들이 걱정이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조금 이렇게 속는 사람들이랄 까요. 아직까지 전기차가 좋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30만 원 사도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32만 원, 33만 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10시 19분에 여기 앉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도 지켜보고 모레도 지켜보고 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전화는 오늘이 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올라갈 겁니다 하면 점쟁이밖에 더 됩니까? 모르는 네, 내용을 갖다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시청자님께 중요한 자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전에 예. 팔자라는 거예요. 본전 올라오면 파는 네. 거고 반등이 나가는 분위기니까 지켜보면은 본전이 아니더라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올라올 때 그렇죠. 매도할 수 있는 그 자세만 일단은 가지시라.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내일 돼야 알 수 있고 다음 주가 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말 궁금하시면 매일같이 저랑 전화하셔야죠. 네, 네, 그건 알 알겠습니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올라오는 족족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일단은 본전에 판다 생각하시면 되고 본전이 네. 아닌데 뭐 갑자기 전기차 분위기가 요즘에 뭐 이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 양극화, 음극화 소재가 뭐 15% 정도 상승할 거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가 끊기고 갑자기 또 전망이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죠. 그건 본전 아니라도 일단은 팔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거품이니까. 아, 네. 아, 예. 예. 그러니까 자세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때려 맞추려고 네. 하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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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JEM은요? CJENM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2,200원 30%요. 92,200원에 30%요. 네. CJENM도 제가 방송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아까 LG 디스플레이 상담을 했던 것처럼 적자가 나곤 있지만 이게 이렇게 적자 나는 게 계속 지속되거나 망할 기업은 아니다.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들이 좋다. 그리고 체질 개선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얘들은 지금 시기가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시기가 제가 최저점이 어딘지를 맞출 수는 없어요. 뭐 여기가 최저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맞출 수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자꾸 이렇게 낮춰가는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5만 원까지 내려갔지만 9만 원에 들고 계시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9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 지금 5만 원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앞에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이 종목의 주가로만 본다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9만 원도 그런 대로 괜찮은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여기서 논스톱으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CJENM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이 이야기 나오게 되고 그리고 CJENM 같은 경우도 PBR 자체가 0.3밖에 안 되는 저 PBR 관련주거든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올라왔다. 근데 이게 아까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올라온 종목은 반드시 쉽니다.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 현재 자리에서 내가 더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87,000원까지 올라온 이 자리가 9만 원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본전에 가깝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 흐름이 끝나면 본전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어디까지 내려갔었으니까 얘는 지금 과거에 보니까 5만 원까지 내려갔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는 그냥 팔 자세가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했어요가 아니라 전화 안 해도 평소에도 그냥 숨 쉬듯이 누구나 본전에서 일단 파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가르침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본전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자세는 전화랑 상관없이 누구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그냥 물 마시듯이 우리 숨 쉬듯이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주식은 본전에 일단 좀 팔아내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번 본전에서 힘이 좀 빠지게 된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에 봐야 알아요. 저도. 지금 이걸 보고 뭐 오늘 보고 이거 보니까 뭐 올라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으로는 한 9만 원 이상까지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랑 별개로 시청자님은 9만 원이 지금 매수가가 낮은 것도 아니지만은 높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라서 아예 낮게 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9만 원대 비중을 줄여서 좀 팔아내고 다시 5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5만 원이 아니더라도 6만 원대 다시 사면은 9만 원보다 낫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9만 원에 꾸역꾸역 우리가 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언제든 내 매수가를 바꾸기 위해서 놓을 줄도 알아야죠. 그게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룬이 65,000원에 20%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점점 내려가네요. 네. 65,000원에 사신 거라고 한다면 차트 보고 매매하신 거죠, 그죠? 아니, 차트도 그냥- 봤는데 소개를 받아서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차트를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그분이 그 차트를 보고 매매하신 거라고 한다면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저점 깨질 때 사는 사람이 어디냐고. 저점 깨질 때 이런 자리를 사는 사람이 도대체가 어딨냐고 하면 한 수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네. 차트를 제가 봤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우연히 잡았다라고 한다면 뭐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네, TV 보시면 제가 빨간 선 그어놨거든요. 네네. 그게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예. 근데 이 빨간 선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2023년 요때 잘 보세요. 8월 달에 약간 거의 근접하니까 반등이 나가고 10월 달에도 근접하니까 반등이 나갔죠. 그죠? TV 보고 계세요? 네네. 약간 저랑 네네. 전화하는 것보다 한 템포 조금 느립니다. 예, 딜레이가 예.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감안해서 보세요. 그리고 네네. 최근에 1월 달에도 가만히 보면 이 자리쯤에서 반등이 나가려고 했어요. 그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요 1월 30일에 보면은 반등이 안 나가고 어떻게 됐죠? 여기 내려왔네요. 네모난게 이 예. 자리 보세요 한번. 저 자리가 예, 지금 예. 어떻게 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네네.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점 깨지면 이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바닥이라고 믿고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야, 이거 6만 5천만 되면 올라간다. 6만 5천만 원 되면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굳건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북 관계로 따진다면은 야, 저 경계선 안 넘어온다. 저 경계선 안 넘어온다 하는데 넘어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넘어오니까 박수하자, 환영하자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네. 심각한 그렇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예. 그런 거예요. 예. 넘어오면 안 되는 자리를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넘어오게 되면 더 내려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6만 5천 바닥 아니네. 손절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의 징조는 이미 알 수 있었던 게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제가 3번의 꼭대기를 만들어 놨어요. 얘가 3번이나 이렇게 꼭대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네. 위쪽이 머리고 왼쪽이 예. 어깨, 오른쪽 어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예. 높이가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그렇죠. 이런 걸 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세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예, 헤드 앤 숄더라고 그래요. 머리랑 어깨라고 해가지고 이런 차트는 예. 하락 패턴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런 자리를 저점 무너지는 6만 5천에 사놨으니 제가 봤을 때 이건 한 수 가르쳐 줘야죠. 이거 오늘 잘 배웠죠, 그죠? 예예. 야, TV 상담해 보니까 이런 데 사지 말아더라 하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건 지금 빨리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 거지. 뭐 한다 샀습니까? 손절 자리네요. 그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남들 다 손절하고 있는데 그걸 사주신 거라고요. 남들 다 손절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네. 사면 안 되는 자리였던 거고 재료 자체는 사실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지만 재무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받았을 때 막 사지 마시고 네. 한 번만 보세요. 이거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지금 돈 봅니까 못 봅니까? 다 마이너스네요. 네,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사놨으니 제가 어떨까요? 좋은 이야기 나올까요? 나쁜 이야기 나올까요? 당연히 나쁜 얘기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나쁜 이야기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고 빨리 깨달으시고 빠르게 이거 반등시 매도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잘 보셨죠? 이번 주가 아닙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는 명절이죠.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입니다. 명절 잘 보내신 그 다음 주 2월 17일이니까 혹시나 이번 주 토요일에 청주에 또 오셔가지고 찾으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청주로 오시거나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다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오랜만에 갑니다. 안양에서 안양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2024년에 대한 강의들과 상담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죠? 저 상담하면서 되게 많이 강의를 해드리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들 배워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들이 유튜브 언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튜브 언론 종목들을 제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을 신규 매수 가능합니까? 이제 매수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매수 시점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개념을 한번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시점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요. 최저점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산다면 무조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점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추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타이밍이 언제지? 들어갈까? 들어갈까? 지금인가? 하다 보면 끝나요. 이미 올라가 있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초병이라는 것을 이제 속된 말로 보초병이라고 하잖아요. 막 한 주, 두 주 사놓는 거. 그런 형태로 슬슬 잡아간다, 모아간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부터 모아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한다면요. 매수를 한 타이밍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사자마자 수익 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GS 리테일 뭐 한다고 삽니까? GS 리테일은 지금 움직임도 굉장히 굼뜨고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종목을 사자마자 수익 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좀 억지죠.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자마자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급등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매매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런 건 모아가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럼 매수 시점은 뭡니까? 그냥 내가 지금 돈 될 때, 돈이 있고 모아갈 계획이 있고 그럴 때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사서 모아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모아갈 거니까.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올라오지 않으면 난 팔지 않겠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더 사지 뭘 하는 계획을 가져간다면 지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GS 리테일을 지금 살려고 하시는 의도가 확실해야 되고 모아간다는 것은 어쨌든 멀리 보고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야 되는 의도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GS 리테일을 모아간다라고 하신다면은 22,000원부터 아래쪽 2만 원대까지 조금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1,000원 단위로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2만 원, 22,000원, 21,000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3번의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요즘 분위기에 맞는 기업이죠. 지금 PBR로 본다면 BPS가 4만 원인 종목인데 PBR은 0.5밖에 안 나오는 주가가 2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자산가치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도 아무 상관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서 모아가신 다음에 올라갈 땐 3만 원 이상 아니면은 판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다날입니다. 4,700원에 매수 대응 전략,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4,7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어요. 이것도 올라올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거지. 다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날이 나쁜 기업이에요 하는 사람 없어요. 다날은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온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휴대폰 결제하다 보면 자주 나와요. 저는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현금 이렇게 과금을 할 때 우리 다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아요. 저는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날 시스템에서 문자도 오고 결제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휴대폰 결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결제를 하실 때 다날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기업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점점 우리가 이제 현금을 안 쓰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경쟁 사회예요. 이 현금을 안 쓰는 사회에서 다날뿐만 아니라 나이스 정보통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많잖아요.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카페24도 똑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입점하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개발자도 구해야 될 거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현금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카드가 아니라 액카드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얘는 매우 메리트가 좋고 좋은 기업이다. PBR까지 낮은 기업이라서 사실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올라왔을 때 사놔서 그런 거지 내려갔을 때 사놨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내려왔을 때 아까 말했던 GS 리테일처럼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그냥 가져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산 거 대비해가지고 언제 올라옵니까? 이거 조금 올라오면 팔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잘못 잡은
잡으신 거예요. 이것도 아래쪽, 그러니까 다날도 지금 보면 주가가 엄청 밑에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저리,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이렇게 빗금치고 있는 요 언저리 잡아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팔면 될 걸 여기서 지금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에서 4,000원, 4,500원, 4,300원, 뭐 3,7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한 6, 7,000원 돼야지 판다 생각하고 좀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가져가시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에이 내가 뭐 멀리 보고 가져갈 건데 6,000, 7,000원 수익 낼 건데 3,000원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뭘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 이 종목 잘못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인데요. 일단 16,2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이것도 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이런 시스템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 이런 쪽들이 엮여 있는데요. 로봇이라든가 이런 IoT,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들이 지금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게 대기업들이 요즘에 지금 조금 뿔이 났어요. 뭐냐? 이 노동자들에게 뿔이 난 거예요. 이 노동자들 맨날 파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임금도 너무 많이 줘야 되고 한번 고용하니까 자를 수가 없네. 근데 로봇은 어때요? 한 번 사놓으면 그냥 수리만 조금씩 해주면 24시간 굴려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로봇 한 대가 낫지 않나? 라는 형태로 가고 있고 자동화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엄청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자동화 시스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공장을 짓는데 무조건 자동화돼야 된다라고 아예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RS 오토메이션과 같은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조금씩 뛰어오르는 것도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쪽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로봇 쪽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로봇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자꾸 뜁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매수가가 잘 보시면요. 이거 진짜 이상한 데 잡으신 거거든요. 매수가가. 잘 보세요. 빨간색 선 잡으셨잖아요. 이 아래쪽에 잡았으면 지금 들고 가는 족족 수익 아닙니까? 잘 보세요. 지금 빨간색 선 보세요. 여기가 1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을 12,000원 사놨으면 들고 가는 족족 수익 내서 팔아가지고 용돈벌이 해가지고 명절 때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좀 갈 돈으로 생기고 이렇게 했을 텐데 반대로 맨날 족족 물리는 자리 사놓은 거예요. 16,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매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매매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배우고 나면은 안 할 건데 그리고 내려오는 걸 좀 기다릴 줄 알면 안 할 텐데 아니 이렇게 유리한 자리 놔놓고 왜 맨날 위에 사는 겁니까? 이런 습관부터 고치세요.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요. 날 것도 조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매매이기 때문에 이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잘 해가지고 좀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왔을 때 본전 정리하고 내려가는 거 기다려도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까지 안 내려갈 수 있거든요. 12,000원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들고 가라. 들고 갔다가 13,000원대나 14,000원까지 혹여나 제 예상을 깨고 안 내려갈 거라 생각했는데 내려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시라. 그리고 비중 늘리시고 다음번 올라올 때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번에 12,000원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올 때 잘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고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올라오면 2만 원 이상 가니까 가져가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이브 22만 원에 30%요. 하이브 22만 원에 30%요? 네. 뭐 하이브가 참 좋은 기업이죠.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고 요즘은 하이브 전성시대라고 할 만한 정도로 이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하이브라고 하는 이 기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논란이 뭐냐면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됐을 때 가격과 지금의 수준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인가 아니면 고평가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오늘날까지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상장된 지가 거의 이제 3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평가 아니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아니땡 굴뚝에 연기나랴 생각하시면 돼요. 고평가가 아니라면 그런 논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봐도 저평가면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논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고평가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좋은 상황인가 모르겠네.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러면 그것도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정쩡한 매수가와 어정쩡한 종목을 잡으셔놔가지고 이거는 지금 대응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려워졌지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손절을 칼같이
손절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19만 원 무너지면 그건 손절한다 생각하고 잘라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거나 고평가 논란이 끝나고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조금 돌거나 우상향하기 시작할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모아간다는 전략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면은 손절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9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신 다음에 다시 재진입 자리를 노려보시거나 다른 종목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가게 되면은 단기 쌍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매도하신 다음에 약간의 수익을 챙기시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장기 투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쯤 저 손절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게 이제 최악의 선택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9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확신이 듭니까? 아니면 미래에서 제가 와서 보고 왔을까요? 어떨까요?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9만 원에 손절할 거 생각하니까 지금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팔았는데 25만까지 올라가면 지금 하는 게 과연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19만 원 이상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 보라는 겁니다. 19만 원이 무너지면 반등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절해라는 거고요. 전략을 이해하셨나요? 아, 네. 네, 그렇게 잘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LED 보여주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네, 따라해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네, 종목 그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8,500원에 30%야. 18,500원에 30%. 일단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말하기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좋은 가격인가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좋은 기업인가로 했을 때 맞아요. 맞긴 맞죠. 좋은 기업은 맞죠. 근데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2만 원까지 왔는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2만 원 왔을 때 팔아내는 건 다음번엔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테마 자체가 얘가 여러 가지로 엮어서 올라옵니다. 뭐 발전 설비라던가 플랜트, 해양 플랜트 쪽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연료 전지 쪽으로 엮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엮이지만은 사실 얘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 때문에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탈원전 정책은 폐기가 되고 이제 원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지만은 뭐 저 PBR 관련주도 정부에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제 대국민 담화도 보셨겠지만은 저 PBR 이야기를 매일같이 할 수 없는 거고 뭐 내일도 할 수 없고 오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이야기도 똑같아요. 매일같이 원자력 이야기할 수 없다 보니까 언젠가 이야기가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야기가 나오는 동안에 주가가 여기에 가만히 있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진 않겠죠. 얘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이야기 안 나오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이야기 안 나오지만은 탈원전 폐기했으니까 올라가겠지 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건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이 여기서 좀 더 밀려 내려가서 뭐 12,000원 가거나 10,000원까지 가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기까지 내려가더라도 이야기가 없으니까 저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건 아니라서 추가 매수를 하려 거들랑 저는 혹여나 여기 11,000원이나 10,0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아마 조만간 이야기 나올 텐데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2만 원에서 2만 원 5천원까지 올라올 때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만 원쯤 오면은 18,000원쯤 오면은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3분의 1 정도 줄이라 본전에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줄이라는 전략을 드리고 튀어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나머지 비중으로 좀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모릅니다. 네, 그걸로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테스트 하시면 자꾸 이렇게 전문가들 시험하고 물어보고 옵니까? 올 것 같습니까? 근데 온다 했는데 안 오면 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못 욕은 안 맞출 수가 하지. 없어요. 그런 거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네네. 너무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매가 17,000원까지 올라가거나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전화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뉴스 때문에 18,000원까지 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 주신다면 이건 좀 더 가져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제가 전략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저도 같이 그때 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근데 네, 지금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전략만 짜놓고 그렇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홀딩스 52만 원에 20%요. 포스코 홀딩스로 52만 원에 20%. 20%요. 예. 방송 오늘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퓨처엠 상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뒤에 잠깐 봤어요. 잠깐 봤어요. 일단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 2차전지 이런 쪽들은요. 지금은 저는 좀 거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 좋고 뭐 한 건 맞는데 주가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반등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쪽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매수세가 생기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가고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은요. 왜냐하면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2차전지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리면 그냥 상승은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명절 지나고 2차전지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분위기가 살아있으면은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일이든 한 달이든 2달이든 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 맞춰주세요는 아니에요.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설날 지나고 빨리 궁금해요. 얘가 2차전지 이야기가 있을지 없을지. 근데 우리가 시간을 빨리 감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갔다 올 수도 없잖아요. 미래를 갔다 올 수도 없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요. 얘가 갈지 안 갈지. 하지만 지금은 가고 있으니 만약에 조건이 붙는 거죠. 명절 이후에도 2차전지 분위기가 살아있다면 아마 50만 원대까지 가거나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차전지 이야기가 좀 더 다시 활활 타오르면 뭐 60만 원까지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이후에 2차전지 이야기가 쏙 사라지고 갑자기 다 AI 쪽으로 막 수급이 돌아간다거나 다른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얘는 주가가 여기 46만 원 고점이 되니까 그때는 빨리 판단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정확하게 더 이어질지 안 나올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냥 올라올 때 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올라올 때라고 하는 것을 시청자님 일단 매수가 52만 원 일단 판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다리고 계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더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4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이렇게 올라올 때 2차전지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고 시장에서 2차전지 이야기라던가 TV 틀었을 때 전문가들이 2차전지 추천하고 있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좀 더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2차전지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고 다른 종목으로 막 눈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얘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전략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사지 마라고 한 게 얘들은 지금 한물 간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태양이라고요. 다시 떠오르기 힘들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전략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뭐 희망을 갖고 계시거나 뭐 장밋빛 희망 뭐 보지 마시고 본전이라던가 손실이 좀 나더라도 팔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한물 간 종목을 비싸게 사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48만 원, 9만 원까지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명절 이후에 2차전지 이야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아마 50만 원 이상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본전 팔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이런 거 안 사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고요. 29,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20% 정도 매수를 하셨대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담을 부탁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주식 수도 많이 없는 품절주인데다가 요게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뭐 혈당 측정기라든가 이런 쪽을 엮여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 테마예요. 그래서 의료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갈 때 일단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이 흐름으로만 본다면 한 7, 8천 원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지금 2만 원짜리 여기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거 여부 보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1,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고요. 무너진다면은 뭐 그때는 뭐 연락 안 주셔도 19,000원 내지 18,000원 사이쯤에선 추가 매수 한번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제가 청주로 갑니다. 청주에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명절 지나고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가니까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번 주 명절이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힘내서 그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잘 보내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주식 잘하실 수 있는 컨디션 만들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